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심장부를 전대협 출신들이 장악하는 사태가 올 모양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이고, 국가안보실장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에는 3기 의장 출신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통일부 장관 네. 김현철이가 물러났죠. 네네. 그 사람은 장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 게 없이 결국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만 일으키고 끝난 거죠. 네네. 한 게 있죠. 한 게 있죠, 보니까. 폭파시킨 거.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북한에 무슨 조평통 위원장 한번 못 만났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인영이가 사실상 내정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검찰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럴 때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면 또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한 며칠 전부터 세 사람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예. 통일부 장관만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바로 그만뒀으니까 그 다음 통일부 장관석이 공석이니까, 이 정부는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하는 일은 없으면서. 그래서 일단 그때 바로 세 사람이 언급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상호, 이인영, 그 다음에 임종석. 전부 다 전대협 출신들이죠. 학번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세 사람이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도 이인영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 떠나서 그쪽 진영에서도, 이쪽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인영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좀 꼼꼼하다. 일을 좀 꼼꼼하게 처리한다. 원내대표 시절 우상호랑 좀 비교를 하면, 우상호는 사람들랑 어울리고 뭐 이런 걸 좀 많이 즐겨하면서 친화력이 뛰어난 반면에, 이인영은 일 하나하나를 완전히 자기가 챙기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하반기에는 좀 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일을 좀 챙기고 이 누수가 없는 스타일을 고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인영 유력설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 어저께 거의 많은 언론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검증 작업 아시다시피 꽤 오래전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내정된 상태고 본인도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했다는 거. 그렇죠. 검증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데. 네.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 하면은 지금 그룹을인가요? 갑이죠. 그룹. 사선 의원 아닙니까? 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량급이고, 또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또 박지원이가 그걸 총대를 메고 앉아 있더구만요. 네. 그 사람은 뭐든지 그렇게 좀 남 이렇게 해줘갖고 또 뭐 콩고물 좀 챙기려고 그렇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은 뭐 대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쪽하고는 잘 지내겠죠. 김정은이나 뭐 김여정이. 근데 미국과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미국 당신들 눈치 이제 그만 보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뒤에 이제 안보실장이나 혹은 국정원장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 세 사람 다 전대협 출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전대협 출신은, 전대협이라는 건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후체 논쟁이라고 해서 대학교의 그 운동권들이 서로 싸웠는데, PD, CA 쪽 그 한 파가 있고 NL 파가 있는데, NL이 완전히 전대협을 장악을 해서 후기에 한총련까지 거의 NL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대협 초기부터 이 NL계들이 완전히 그 장악을 했기 때문에 NL 운동권이라고 그때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NL의 핵심적인 모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NL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반미냐, 하나는 친미냐. 그러니까 지금의 친일 반일하는 거랑 똑같이 이 NL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쨌든 주한미군 몰아내고, 반외세, 반미 자주 해방, 그리고 자주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민통이라고 그때 불렸었거든요. NL 자체가 민족해방이라는 걸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영어 약자로.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완전히 그 생각을 한 번도 지금까지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미 동맹이라든가 미국과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어떤 체제 일부를 파괴랄까 위반하면서까지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데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부총리급이라는 건 어쨌든 이 전 내각을 이 주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자신들이 그러면 총대를 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보다 위잖아요. 외교부는 어차피 북미국도 있고 하니까 미국과의 외교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건 민족 내부의 문제야. 우리 민족끼리 할 거야. 라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갖고 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우리 금강산 재개하고 철도 그냥 놓을 거야. 그리고 개성공단 그거 다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밀어붙이면 미국도 뭐 외교부에 항의를 할 수 있지만 통일부하고의 어떤 라인이 뭐 형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계산이 바로 이인영 같은 급을 해서 전면적으로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지금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어쨌든 통일부 장관도 자리의 막중함이 크지만 더 큰 것은 사실은 청와대 안보실장이거든요. 그렇죠. 안보정책 전체를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안보실장하고 있는 정의용. 네. 사실 뭐 안보 전체의 총수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의용이가 물러나는 것은 마땅한데 뭐 파출소 지나면은 뭐 경찰서 나온다는 것처럼 정의용이 물러나면 지금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임종석 아닙니까? 네, 임종석이야말로 3기 전대의 의장에다가 임수경 미륵북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대요. 네. 아니 뭐 처음에는 국정원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임종석 국정원장. 어저께까지의 보도는 임종석 국정원장설이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실 우려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장 하면 진짜 문제가 더 많아져요. 더 크게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내부의 정보를 전부 다 총괄하는 자리인데 가뜩이나 이 정부 들어서 휴민트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미 왜 그랬냐면 정혜구 교수가 국정원 TF 국정원 이 과거사 진상 규명일까요? 국정 개혁 그 TF 이 총 책임자로 오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게 아니냐. 정혜구 그 교수는 원래부터 사실 종북 좌파로 이렇게 이렇게 이 불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다 내놔봐. 전에 있는 자료 다 내놔봐. 뭐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다 들여다볼 거야 하면서 휴민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아예 북한과 참 잘 되고 있는 이 국정원장 내정설을 담고 있는 기사가 참 기가 막혀요. 쭉 임종석이 국정원장 내정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임종석은 북한과 굉장히 친해서 북한의 정권과 굉장히 또 잘 알려진 인물이라 국정원장에 어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니 국정원장이 말이죠. 북한과 잘 알면 국정원장이 되나요? 간첩 잡는 데가 국정원인데. 제가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북한 정권과 굉장히 밀착한 사람이 되면 국정원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국정원에서 그러면 북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간첩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어쨌든 지금 임종석이는 국정원장 자리에도 거론이 되고 서훈 지금 현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온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느 자리에 갈지 이렇게 내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거냐 저거냐 검토하는 것 같은데 임종석 자체는 청문회를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청문회를 안 받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라임 사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광주 MBC 사장 출신이 했는데 그 사람이
청와대 모 실장을 만났다. 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있었죠. 이미 보도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청와대 실장인 게 세 사람인데 경호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경호실장은 실장이라고 해도 처장이니까. 예, 처장이니까 예, 정책실장. 그런 저런 것과 관련돼 있다는 설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가면은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 가급적 피하고 안보실장 가면 그런 것은 없잖아요. 참모는. 그게 참 교수님 말씀에 또 고개를 끄덕이는 어떤 과정이 이럽니다. 원래 통일부 장관 내정설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번 말고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는데 김현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 본인이 사실 초기부터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그만두면 통일부 장관 간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다녔는데 왜 갑자기 안 할까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하마평에 오르자 자기는 뭐 연락받은 바 없다. 어저께까지도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갑자기 기사가 나온 게 서훈이 안보실장을 고사를 하고 거기에 지금 임종석이 안보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면서 왜 자꾸 피할까?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는 자리고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자리니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임종석이 계속 못 나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을 고사했다. 그런 지금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사가 아니라 딱 보니까 자기 자리 아닌 것 같으니까 뭐 고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국정원장에는 지금 김상균 이 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승진설도 아주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도 또 대북라인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 대북 쪽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사람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 그랬죠. 초기에는 외부에서 고영구 민변 회장이 했고, 김승규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시켰다가 마지막에는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을 승진시켰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안 좋은 검은 분이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국정원장인지 무슨 아주 티를 냈죠. 국정원 티를. 자기가 국정원장 막 보도자료 맨날 국정원장이 보도자료를 내는 국정원장 처음 봤습니다. 기자들한테 맨날 자기가 뭐 누굴 만나고 누구 만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자리? 어디 뭐 총선에 지난번에 나간다고 했다 안 된 모양이죠. 무소속으로 또 나온다. 공천도 못 받고요. 뭐. 임종석이는 지금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대화 국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김희정이가 평창올림픽 왔을 때도 임종석이 오고 파트너가 돼갖고 이래저래 꿍짝꿍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여정 팬클럽 회원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적 있죠.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때 그 김정은한테 저 김여정 팬클럽이 지금 한국에 생겼다고 이렇게 또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도 경문협이라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문화협의회인가? 예.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맡았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관련 영상이라든가 뭐 서적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게 활용할 경우 쓸 경우 그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 거 써도 뭐 누가 돈 한 푼 주는 게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한 2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작권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는 호상의 그 협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하려면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까지 합쳐서 서로 이 협상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걷어갖고 갖다 주는 그 이사장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비서실장 때는 잠깐 쉬다 그 전부터 하다가 또 비서실장 끝나면서 다시 지금 이사장이 선출이 돼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인가요? 그 김정숙 씨라고 있습니다. 저 청와대 그 양반하고 이름이 같은데 거기는 또 이석기 석방운동에 아주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임종석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안보실장이라든가 국정원장이 된다 한다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인 게 바로 그 점인 게 이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잖아요.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제가 딱 이 생각이 모멘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 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문재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북한은 정상 국가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약속을 했고 그래서 한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전을 해왔다라고 선전을 해왔는데 이 폭파라는 건요 파괴예요. 파괴는 야만입니다. 문명인과 야만인의 경계는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계승하느냐 파괴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반달리즘 아시잖아요, 교수님. 예. 이 문명을 파괴하는 건 야만인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게 정책이 전환돼야 돼요, 대북 정책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인물들을 지금까지보다 더 북한과 협상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굴종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꾼다는 건 이건 국민들로 봤을 때 이 납득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가 재등판해서 청와대로 보부도 당당히 명예회롭게 들어갈지 아니면 국정원장을 맡을지는 모르지만 대북 특사로 이미 내정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은 냉온탄 작전에 또 아니면 고도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은 비핵화라든가 이런 건 지금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를 주든 뭘 그쪽에서 요구하든 다 들어주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총전선언 오케이.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전 오케이 하면서 다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핵은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떠받드는 일만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걱정을 했던 게 핵을 갖고 있으면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거의 명령적으로 으름장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전략 자산 있어, 미국과 동맹으로 너네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대등한 대칭 이 관계가 되는데 지금 딱 보셔요. 저쪽에서 이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으름장 몇 번 놨다고 뭐 해드릴까요? 이거 해드릴까요? 저거 해드릴까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초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정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 저쪽 갖고 있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NLL 파기하고 서해 오도 내놔 했을 때 드리겠습니다. 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서해 오도만 내놓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 인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연간 그 예산의 절반은 북한으로 보내시오. 한 200조만 될라나?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보내는 사태까지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평화 경제니까 네. 이거 200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1000조가 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사람들이죠. 네, 참 시청자 여러분 걱정이 앞섭니다. 친북 성향의 전대협 의장 출신들이 우리 안보의 심장부를 장악했을 경우 과연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